영양가 많고 비싼 소고기 이렇게 먹고 계셨다면 돈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요리를 해먹을 때 여러 재료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 먹죠. 이렇게 여러 재료를 넣어 음식을 만들면 맛도 좋아지지만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평소 같이 먹지만 사실은 절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평소 먹던 습관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먹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식품들을 한두 번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 결국 스스로 내 몸에 질병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식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개그 콘서트가 잘 나가던 시절 유행하던 소고기 사먹겠지라는 유행어 모두 기억하시죠? 그만큼 소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급 음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유행어를 만들었던 김대희 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부의 표현을 소고기를 먹는다는 말로 대신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은 부의 상징인 소고기를 갈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정육점을 운영하던 한 정육점 주인의 증언입니다. 1974년인가 누가 신문지로 포장한 물건을 맡기더니 소고기 한 근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물건을 맡긴 손님은 그 안에 좋은 물건이 들어있으니 장을 다 보고 와서 값을 치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결국 오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신문지에 포장을 풀어보니 다 부서진 낡은 상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다른 정육점들은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밤사이에 도둑이 들어 소고기만 다 훔쳐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따르면 당시 종로구 일대 부촌에 거주하던 부자들은 1, 2주에 한 번씩 소고기를 배달시켜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1년에 2번 설과 추석 명절이나 돼야 소고기 맛을 보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다네요.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 소고기를 사 먹기가 쉬워졌지만 여전히 고급 음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고기가 고급 음식이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소고기의 단백질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백질이 많은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의 단백질은 좀 더 특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는 단백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는 1점 만점에 0.92로 두 번째로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콩 단백질이었는데요. 콩은 완전 단백질로 불리는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콩의 경우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흡수를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소고기는 흡수율도 좋을 뿐 아니라 근육 조직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합성에 좋아 특히 노년층 근육 감소에 아주 좋고요. 비타민 A, 비타민 B,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망간과 아연 등 무기질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또 적혈구를 생성하는 철분 성분도 많아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고기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부추인데요. 중국 속담에는 소가 부추를 먹으면 쓰러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부추 역시 성질이 뜨거운 식품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으면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찬 위의 점막을 자극해 위통을 일으키거나 간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 설사가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죠. 이런 소고기를
역시 열이 높은 술과 같이 섭취를 하면 변비가 오거나 입안이 헐게 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화가 올라와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식으로 고기를 먹다 보면 우렁 된장국 등의 요리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소고기와 우렁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위나 장에 자극이 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도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소고기를 역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버터와 함께 먹을 경우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반면 소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이 바로 배인데요. 소고기는 고단백질 음식이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배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배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 말고도 소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무입니다. 무는 오래전부터 연육제로 사용되어 왔던 음식이죠.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재워두면 고기가 연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역시 소고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소고기를 그냥 구워 먹어도 좋지만 불고기 요리를 해 먹으면 맛이 배가 되죠. 이때에는 들깻잎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불고기 요리를 하다 보면 불 조절을 잘한다 해도 까맣게 타는 부위가 생기기 쉽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타르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들깻잎의 엽록소 성분은 이 타르를 제거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너무 탄 부위라면 가급적 먹지 말고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참기름입니다. 동물성 지방인 소고기에 또 기름을 찍어 먹는다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소고기와 곁들여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마지막 음식은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은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파인애플이 소고기와 만나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로 인해 흡수율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파인애플은 요리식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고기를 다 먹은 뒤 후식으로 먹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